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서린호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 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안보전략연구센터 미국 전문가이신 이수훈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대외 정책과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각 후보의 대외 정책 기조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사실 미국 선거에 있어서 대외 정책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공격으로 본토에 위협을 받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동안 미국 선거에서 대외 정책이 핵심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도의 중간선거에서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각 후보의 대선 후보의 대외 정책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기 행정부 동안 추진해왔던 미국 우선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Keep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사용해 왔고요.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America,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 미국이라는 공식 슬로건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선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구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정강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이슈가 됐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은 1856년 첫 전국위원회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전당대회에서 정강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채택한 정강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를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을 위해 싸운다, Fighting for You라는 구호 아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근절 등 자신의 2기 행정부의 핵심 우선 과제 50여 가지 정도를 여기에는 10개 정도의 대중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문건은 사실 굉장히 짧은 문건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웹사이트에 실린 굉장히 짧은 문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대외 정책 기조는 어떤가요? 네, 바이든 후보는 대외 정책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부통령을 지냈고요. 오랫동안 민주당 외교 정책에 관여해온 상원의원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외교 정책은 굉장히 드러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올해 초 Foreign Affairs 저널에 Why America Must Lead Again, 왜 미국은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 라는 논문을 기고해서 정책을 선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출판된 Foreign Policy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바이든 후보는 현재 2,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교안보 팀을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가 집단에서 구성된 어떤 전략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각 후보의 그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계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그 속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7년도 취임 초반에는 파리 기후협약, TPP 경제협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프타를 재편하는 작업을 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탈퇴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INF 등 상당수의 국제규범에서도 탈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돼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만 선택적으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후보는 상당히 다른 방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정반대의 어떤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는 기후변화를 세계적인 비상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벌인 어떤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위들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고요. 특히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던 파리 기후협약에서의 어떤 미국의 역할을 되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는 미국의 외교력을 강화하려는 어떤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다시 세계 평화와 번영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다시
국제 질서에서 테이블의 상석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테이블의 상석, 헤드 오브 더 테이블이라는 어떤 개념은 지난 3월에 포린 어페이스에 실린 어떤 기고문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명기했던 내용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잃어버린 어떤 미국의 세계 질서 주도권을 찾겠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동맹 전략에서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두 후보의 동맹에 대한 접근과 어떤 전략은 매우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호주, 유럽, 일본 이런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적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는 논리로 방위비 분담의 액수를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2기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업적 거래의 관점에서 동맹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위비 인상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대중경제 차원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을 적극 활용해서 대중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바이든 후보의 입장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바이든 후보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에게는 관대하고 그동안 우방과 동맹들에게는 가혹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제적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집권한 날부터 동맹의 신뢰와 어떤 그 동맹 간의 협력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점은 바이든 후보 역시 대중경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지역별 전략도 역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지역별 전략에서는 어떤 차이가 예상되나요? 네,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정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바이든 집권 시에는 분위기가 정반대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와해시켜 놓은 어떤 그 대서양 파트너십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과 유럽과들의 외교 테이블을 리세트할 어떤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사실상 두 후보 간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역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감소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 확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그런 개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일치가 결국은 대중 정책에서의 그런 상당한 연속성 또는 유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중 정책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각 후보의 당선 이후 미국의 어떤 그 유사한 대중 정책과 좀 차이점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몇 년간 미중 관계는 이제 미중 경쟁에서 갈등으로 번졌고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에서는 중국이 다방면에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경제와 무역 부분에서 많은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화웨이, 틱톡 등 어떤 중국의 회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보다 안보 측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더 많은 항해의 자유 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2기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대중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정말 대중 공세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바이든 후보로 바뀌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 역시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의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 도용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투영된 미국의 국제 질서를 다시 찾겠다라는 어떤 그 어젠다 하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그런 어젠다들 자체가 중국과 상당히
마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바이든 하에서도 공세적 대중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 후보 당선 후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후보로 이양이 된다면은 대중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분야는 바로 인권일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지껏 간섭하지 않았던 중국 인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요. 미중 관계에 있어 갖고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효과적인 대중 견제에는 동맹을 기반으로 전개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 또는 우방국들과의 협력과 다자적 접근을 통해 대중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결국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 기반의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할 것이고요. 이를 기반으로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포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된 두 후보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대한반도 전략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